참나 세상 말세야 말세 하는 말을 뉴스를 볼 때마다 나오는 말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말로 담지 못할 많은 일들은 더욱더 삶을 씁쓸하게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춘기 부모 수업이라는 책에서 사춘기라 그런 거라고요?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꼭 내 아이가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현재 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키우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기준점이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전과 달리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 중에서도 패드립과 색드립은 학폭 사건의 발달이 된 정도로 파장이 크다. 패드립이란 가족을 매개로 놀리는 언어 행위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이고 치명적인 욕설이다. 또한 야한 얘기로 성희롱을 일삼는 것을 색드립이라고 한다. 이러한 말버릇이 습관이 되면 타인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상대를 비방하는 언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성향이 길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런 언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면 자연히 사라질 거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언어 순화를 위해 교육하는 것이 좋다. 나는 평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보는 것을 습관화하는데 안녕하세요 라는 일반인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은 청소를 하며 욕을 하는 딸의 사연이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30살의 취준생이었는데 온 집안을 청소하면서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폭군이었다. 집안 청소를 적으면 3시간, 많으면 6시간씩 몰두하며 온갖 불만과 욕설을 쏟아냈다. 그녀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청소를 하며 풀었고 엄마는 당연히 자신의 모든 분노들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있었던 패널들은 분노했고 사연을 보낸 엄마와 이모는 체념했다. 나는 그녀의 행위가 30살이 되었을 때 처음 발현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마 사춘기 시절부터 막무가내식 짜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머니는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우리 딸 스트레스를 누가 받아주겠냐는 생각으로 반복하여 받아줬을 것이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쉽게 짜증을 내곤 한다. 이때 짜증의 원인이 엄마의 잦은 간섭에 있을 경우 간섭을 거두고 물러서면 아이는 짜증을 줄여가면서 평정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짜증의 원인이 딱히 없다면 더 이상 받아줘서는 안 된다. 아이의 과도한 짜증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족 전체 행복을 위해서 대화나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설득해야 한다. 의외로 사춘기 자녀에게 폭언을 듣거나 욕설을 듣는 부모가 많다.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는 부모들도 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로 내버려 두기도 한다. 이는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이며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자.
사춘기는 2차 성징이 시작되며 부모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해지는 시기다. 이때부터 부모를 대상으로 공격성을 발휘하는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당연히 자신을 부모보다 우위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노년이 된 부모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파렴치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사춘기에 보이는 나쁜 인성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를 가해자인 남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폭 위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전달했다. 그랬더니 대번에 그 부모님은 정말 말세네요 라고 반응하며 몹시 언짢아했다. 그분의 논리는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넘어갈 일이지 무슨 여자애들이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학폭위니 뭐니 일을 크게 만드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화가 났다.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나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잘못이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초래했다면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해 욕을 심하게 하는 남자아이를 방치하면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진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사춘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이지 방임이 아니다. 잘못된 방임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방임이나 방치는 또 다른 학대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다. 독일 엄마의 힘이란 글을 쓴 저자 박성숙은 독일 엄마들은 눈치 없이 천방지축인 아이를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 부적응 아동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항상 타인을 의식해서 배려하고 존중할 것을 가족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독일 사회가 왜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일찌감치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을 가정에서 지도할 때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이 내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저 나이 때는 다 저렇지가 아니라 저 나이부터 가르쳐야지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저자의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내 아이 기죽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를 혼내지도 못하게 하는 엄마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멋대로 하는 행동이 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교육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욕구나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나쁜 습관들을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일찌감치
성숙한 사회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녀의 나쁜 습관이 평생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